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거제시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음에도 콜레라 종식을 자체 선언하며 위기에 놓인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콜레라 최장 잠복기가 지났고 해수 검사도 콜레라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제의 한 횟집, 10여일 동안의 개점 휴업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거제시가 콜레라 세 번째 환자 확진 판정 이후 22일 만에 콜레라 종식을 자체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장사 17년 이래 처음 있는 콜레라로 이렇게 장사집에 문 닫기는 처음인데 콜레라가 종식되었다고 하니 우리 집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횟집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제시는 수인성 전염병 관리 지침상 최장 잠복기 5일보다 4배 넘는 22일이 지났고 콜레라 양성 판정이 나온 거제시 대게마을 앞 해수에 대한 지난 13일 공동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최대 잠복기 5일의 2배인 10일이 지났고 9월 13일 날 공동체수한 해수에서 콜레라균이 음성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콜레라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첫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지난 11일 이후 40일 동안 발생한 피해는 200억 원. 거제시는 전 직원 점심 식사에 생선회 먹기 운동 등 위축된 지역 상권 살리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콜레라는 다시 추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그래서 이게 수산물의 지금 오히려 판매 촉구를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거제시가 콜레라 종식을 선언했지만 해수검사와 설사 환자 모니터링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대학 마지막 학기에 취업을 해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된 학생에게 학점을 줄 경우 청탁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데요. 학점을 주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면서 학칙을 개정하고 나선 대학도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이건희 씨. 취업 전쟁 속에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수업을 듣지 못하면 졸업 학점을 받기 곤란해진 탓입니다. 기존에는 취업을 하면 관행적으로 학점을 인정해줬지만 이제는 청탁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가 들어있고 교수가 학점을 줄 경우 학교 규정에 어긋나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취업을 하게 돼버리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를 그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선택하게 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학생의 입장. 이런 가운데 인제대가 먼저 학칙을 개정하고 나섰습니다. 부모 사망 등에 인정해주던 공인결석에 조기 취업 조항을 넣어 합격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또 부족한 수업은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학점을 따는 길도 만들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공인결석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교육부나 근육위원회의 지침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2학기 취업 시즌을 맞은 학생과 교수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최근 추석을 앞두고 벌인 농식품 원산지 특별 단속에서 업체 6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독일산 삼겹살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0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 2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남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창녕경찰서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인 39살 남모 씨와 남 씨의 부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달 3월 공중화장실 9곳에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한 후보의 범죄 사실이 적힌 쪽지 28장을 붙이고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위주로 개발을 추진 중인 마산해양신도시의 사업계획 수립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와 협의가 되지 않자 세계적 건축가에게 자문을 받기로 했는데 올해 말에야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가구 수를 줄인 아산해양 신도시 개발계획 수정안이 제출된 것은 지난 7월 말. 창원시는 2달 동안 우선 협상 대상자인 부영주택과 주거시설 규모 등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로 이게 우리가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원하는 문화, 관광 이런 비즈니스 부영역에 오는 게 맞나 이게. 아파트와 오피스텔 규모가 애초 5,800가구에서 3,480가구로 줄었지만 창원시는 여전히 많다는 입장이고 부영주택은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대신 해외 유명 건축가에게 마산 해양 신도시와 서항 친수공간, 도섬 등을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을 의뢰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내년부터 부영 측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이 건축가의 어떤 판단하고 100% 일치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아마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있을 것이고요. 아파트 위주 개발 계획과는 별도로 마산해양 신도시가 갑포신항 준설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영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유전자 변형식품, GMO 재배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를 위한 GMO 재배를 두고 농민은 위험하다, 연구기관은 안전하다는 이런 엇갈린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타리로 둘러싸고 그물까지 친 농장 안에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도열병에 강한 벼 품종 등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는 시험 농장입니다. 이 농장은 6,600제곱미터 규모로 경상대학교가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얘 들어온 지 한 10년 가까이 됐을걸. 예, 오며 가면서 봤는데 뭐 하는지는 몰라요. 올해는 벼와 잔디, 유채, 오이 등 4개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시험 재배 농장과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무농약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유전자 변형 작물을 노지에서 재배하면 외부와 접촉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벼 꽃가루가 날리고 하면 지금 이 그물망 자체도 원래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시험을 한다면 만약 밀폐된 공간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데. GMO 연구를 총괄하는 농촌진흥청은 엄격한 관리로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대학과 민간기업 60여 곳에서 승인받은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는 약 700건. 투명한 정보 공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GMO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절기의 추분을 지나면 우레소리가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현재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고요. 낮 동안은 비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구름량 많은 가운데 종일 흐린 하늘빛을 띠겠고 동풍이 불어들면서 해안 지역에 내리는 비는 오후 중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18도, 의령은 15도로 시작합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는 가운데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거제 24도, 양산의 낮 기온 2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의 아침 기온 14도, 함양과 거창 1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남해 24도, 하동과 사천 25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낮 동안은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행사의 하나로 40여 개 업체가 참여해 110여 명을 모집하는 장애인 채용 박람회가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이 지역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양한 주제로 7차례 걸쳐 무료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원산업진흥원과 청년희망재단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우 68마리가 출품된 2016년 경남 한우경진대회에서 합천축협 최대원 농가의 한우가 우승을 했습니다. 경남 자전거 도로의 64.5%가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겸용도로여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지역 자전거 도로 1,800여 킬로미터 가운데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는 1,100여 킬로미터로 자전거와 사람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가 나면 대부분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겸용도로 분리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 경남 지역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을 10만 그루 이하로 줄이기 위한 총력 방제가 추진됩니다. 경상남도는 1997년 함안에서 경남 처음으로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해 지난 2013년 82만여 그루가 피해를 본 이후로 지난 2014년 44만여 그루, 지난해에는 22만여 그루로 피해목이 감소하면서 올해는 10만 그루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 총력 방제를 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